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영어도 그리 어렵지 않고 분량도 적당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영어 원서 3권을 소개할게요. 3권 중 가장 얇은 책부터 점점 두꺼워지는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 첫 번째 책은 얇은 챕터북이에요. 수지 클라인의 송리 in room to be 이에요.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My name is 송리박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이 한국 어린이인 것 같아 끌려서 읽게 되었는데요. 그림도 귀엽고 이야기도 훈훈해서 아주 기분 좋게 읽은 책이에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서 더 재미있었어요. 이 책은 총 56페이지이고 4개의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잠깐 소개할게요. 송리는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온 학생이에요. 수업 중 3월에 내리는 눈이 신기해서 반 학생 모두가 창문에 다닥다닥 붙어 눈 구경을 하고 있는데 송리만 자리에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도 좋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I wish everyone in our second grade class had your good manners, 송리. 우리 2학년 반 모두가 너처럼 예의 바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다, 송리야. 송리는 모범생이고 규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선생님이 송리가 정말 싫어하는 소식을 전해주세요. 내일 한 명씩 앞에 나와서 좋아하는 여행지에 대해 발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가 발표하는 것이 너무 떨리고 두려운 송리. 내일 결석을 할까 하는 생각까지 해보지만 모범생 송리가 그럴 순 없고 걱정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수업이 시작돼도 송리가 보이지 않는데 발표가 두려워 정말 결석하기로 한 걸까요? 두 번째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였던 책이에요. 제니퍼 L. 홀의 The 14th Goldfish입니다. 번역서 제목도 14번째 금붕어예요. 이 책은 도입부부터 흥미있었고요. 유머러스하고 과학 이야기도 섞여 있어서 끝까지 재미있게 읽은 책이에요. 총 190페이지이고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2학년 수준입니다. 엘리가 유치원 때 선생님이 아이들이 생명의 순환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라며 금붕어를 사서 한 마리씩 집에 보내주세요. 엘리는 선생님이 주신 금붕어의 이름을 골디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다른 아이들의 금붕어는 모두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골디만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다음 해까지도 그 다음 해까지도 그 다음 해까지도 그렇게 7년을 살다가 어느 날 골디가 물 위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사실 오리지널 골디는 예전에 죽었대요. 그동안 엄마가 금붕어가 죽을 때마다 새로 금붕어를 사다 바꿔 넣었던 거래요. 오늘 떠오른 금붕어는 13번째 금붕어였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제 중학생이 된 엘리. 엘리는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경찰서에 잡혀있는 할아버지를 모셔와야 한다던 엄마가 웬 13,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려와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할아버지랍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괴짜 과학자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노화를 되돌리는 방법을 발견해서 다시 어려졌대요. 그 후 엘리는 할아버지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게 되고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계속 이 모습으로 있어도 괜찮은 걸까요? 경찰서에는 왜 잡혀 있었던 걸까요? 다음은 그림책 읽는 기분으로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에요. 피터 브라운의 The Wild Robot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도 와일드 로봇이에요. 이 책은 그림이 많고 동물들이 나와서인지 안데르센 그림 동화 느낌이 나더라고요. 총 269페이지인데 그림도 많고
한 챕터가 3, 4페이지로 짤막짤막해서 지루하지 않게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영어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로봇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득 싣고 가던 화물선 한 대가 침몰해요. 대부분의 상자는 배와 함께 가라앉았고 몇 개는 해안까지 밀려왔지만 바위에 부딪혀 부서졌고 단 한 상자만 멀쩡히 남았어요. 그 후 호기심이 많은 해달들이 상자를 열고 이리저리 만지다 로봇 뒤통수에 있는 버튼을 눌러 로봇을 켭니다. Hello, I'm Rosem, Unit 7134, but you may call me Roz. 뭐 이렇게 했겠죠? Hello, I'm Rosem, Unit 7134, but you may call me Roz. 생김새로 봐서는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렇게 로즈는 외딴 섬에 살게 돼요. 그런데 섬에 사는 동물들은 로즈가 자연스럽지 못한 존재, 몬스터라며 멀리합니다. 그래도 로즈는 인공지능 로봇인가 봐요. 섬의 동물들을 관찰하며 이리저리 생존 전략을 달리해봐요. 하지만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즈는 절벽에서 추락해 기러기 집 위에 떨어져 아빠 엄마 기러기와 알 4개, 기러기 일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유일하게 깨지지 않은 알 하나를 맡아 돌보게 돼요. 알은 곧 부화하고 로즈를 엄마라고 생각하는 아기 기러기. 로즈는 아직 자기 살 길도 못 찾았는데 엄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한 장면 소개할게요. 주머니 쥐는 위험에 처하면 죽은 채 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주머니 쥐가 로즈에게 생존 전략으로 연기를 해보라고 가르쳐주는 장면이에요. You can start by imagining the character you'd like to be. 내가 되고 싶은 캐릭터를 상상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 How do they move and speak?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말하나? What are their hopes and fears?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은 무엇인가? How do others react to them?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나? 다음은 only when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부사절이 문장 앞으로 나와서 뒷절에서 you can이 아니라 can you로 도치가 일어난 문장이에요. Only when you truly understand a character? 내가 한 캐릭터를 정말로 이해할 때만 can you become that character? 그 캐릭터가 될 수 있어.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